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댓글에 느린 기질 아이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느린 기질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똥이 아육톡에서는 또 느린 기질 아이 맘 대표죠. 그렇죠.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고 또 저희 아이를 경험하면서 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느린 기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갖는 고충이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느린 기질과 발달이 느린 거랑은 좀 다르죠. 물론 기질도 더딘데 발달도 느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질과 발달은 별개로 보셔야 해요. 저희가 예전에 기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린 기질의 원어는 슬로우 투 웜업 템퍼러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떤 걸 하기 전에 되게 부릉부릉 시동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얘가 이거 하기 싫은가, 왜 아무 반응도 없을까, 이런 오해를 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웬만한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키즈카페에 놀러 갔어요. 그럼 부모 생각에는 와 신난다, 막 이것도 갖고 놀고 저것도 갖고 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가 주춤주춤 뒤로 걸어오면서 엄마 뒤에 숨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물놀이를 너무 잘해서 물을 좋아하는구나 하고서는 저기 새로 생긴 실내 수영장 가봐야겠다 하고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또 주춤주춤 뒤로 숨는다거나,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돼서 아니야 나 더 놀고 싶어 재미있단 말이야 이렇게 뒷북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름에서 추운 가을로 넘어갈 때 반팔에서 긴팔로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 반팔 계속 입고 있는다든지. 유똥 지금 다 유진이 얘기 같은데? 그쵸. 그런데 저도 놀이치료할 때 느린 기질 아이들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가 흔히 기질에는 좋다 나쁘다가 없다고 하잖아요. 느린 기질 아이들이 흔히 반응이 느리다, 겁이 많다, 소심하다, 낯가림이 크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지만요. 또 이 아이들은 신중하고 꾸준하고 성실하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면 취약점은 잘 조절하고 강점은 잘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아이들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느린 기질의 아이를 키울 때 몇 가지 육아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처음 적응할 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시작 단계에서 그래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또 수월하게 적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그게 활동이 됐건 기관 생활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이든 아이한테 중요한 거라면, 꼭 경험해야 하는 거라면 그 시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세심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들의 경우에는 문화센터 많이 가잖아요. 근데 느린 기질 아이들은 문센에서도 좀 긴장돼 보이거나 가만히 앉아있거나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내에 있는 문화센터를 갈 거다 하면은 미리 백화점하고 좀 친숙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자주 가보고 입구에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또 백화점 문화센터 열리는 보통 위에 층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위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보고, 예를 들어 트니트니 수업을 들을 거다 그러면 트니트니 수업 전후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의 민감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진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좀 친숙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짜 막상 첫 수업 시간이 되면 처음 보는 엄마들, 선생님들, 아이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느린 기질 아이들은 이 클래스 초창기 때가 또 중요해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수업 중간에 오거나 너무 딱 맞춰서 오기보다는 수업 시작하기 미리 전에 좀 와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화장실도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여유를 갖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문화센터 다닐 때는 그나마 양육자가 옆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간 생활을 시작할 때 또 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가 진짜 가장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이 기관 생활도 그 밑작업을 잘 해두면은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가기로 한 어린이집 근처를 자주 일부러 가본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옆에 놀이터에서 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기 전에 엄마랑 분리돼서 다른 성인과 같이 생활하는 연습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본다든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물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낮잠 이불 같은 거 그런 거 미리 사서 집에서 충분히 사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정말 기간 생활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쵸. 아무리 준비를 하고 갔다 하더라도 낯선 기관, 낯선 선생님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좀 불편감을 보였을 때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유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반응이 그냥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한테도 꼭 필요한 육아 방침일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이 느린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림. 이게 정말 육아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한숨 푹푹 쉬면서 억지로 기다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왕에 기다리는 거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부모의 역할을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처음 어린이집 갔을 때 다녀오면 정말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정말 한동안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지금 오히려 생각하면 얘도 좀 별났구나. 나 어떻게 그 시기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지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이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진이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긴장하고 불편했을 텐데 집에 와서 좀 충분히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특별히 개입을 하거나 뭘 더 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불편하거나 좀 긴장되는 상황들을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유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아이가 누워있으면 되게 짠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그치.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애들 막 집에 와서 이유 없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그래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유치원 갔다 와서 막 짜증내고 이러는데 어린이집 갔을 때는 진짜 애가 정말 기 빨렸어. 기 빨렸어.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짜증 낼 때 아이를 단호하게 훈육하기보다는 너가 힘들구나 좀 긴장이 많이 됐었지 하면서 좀 포용해 주시고 아이들의 긴장 수준이 좀 내려가고 편안하게 적응할 때까지는 좀 수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수줍거나 어색한 감정들도 또 많이 느끼잖아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들도 어찌 보면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는 물놀이를 잘해가지고 실내 수영장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막상 물이 좀 깊고 넓은 걸 보니까 아이가 겁내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왜 너 물 좋아하잖아. 이럴 거면 다음에 오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 집에서 하는 물놀이랑은 좀 달랐어. 물이 좀 크고 넓어가지고 당황했구나. 어떤 게 다른지 우리 좀 천천히 볼까? 이렇게 겁내는 마음을 공감해주면 아이가 조금 진정할 수 있죠.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주변을 둘러보면서 익숙해져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 3, 4세까지는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동그란 모양을 좀 무서워하는 환공포증처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의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볼풀장 이거 저희 아이는 꽤 오랫동안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갑자기 풍선을 이렇게 들이밀면 엄청 시겁하고 깜짝 놀란다든지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바깥 외출을 하는데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이도 뭐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막 세게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지? 지금 뭐 때문에 우는 거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몰라서 결국 그때는 이유가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후에도 비슷하게 한두 번의 상황이 더 있어서 대체 뭘까 하고 공통점을 보니까 왜 우리 이렇게 지나갈 때 갑자기 바람이 휙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바람 확 지나가는 거? 그 바람 때문에 얘가 깜짝 놀라서 울었던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감각이 엄청 예민하긴 하네요. 되게 촉각적인 부분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공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애기 어렸을 때는 정말 공감 기계였던 것 같아요. 워낙 잘 놀라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했기 때문에 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조금 무서웠어.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 바람이 너무 지금 세게 불어서 불편했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줬던 것 같고 진정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근데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이 더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진정된 후에 자극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각적으로 예민한 것이 느린 기질뿐만 아니라 순한 기질 아이들이나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느린 기질 아이들의 발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느린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 옆에서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많이 미리 연습시켜주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과보호가 되거나 아이가 불편한 상황을 미리 다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수용은 해주되 부모가 아이 대신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걱정하지는 말자.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들도 좀 겪어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느린 기질 아이들의 가장 큰 강점이 이 아이들이 한번 적응하고 발동 걸리면 또 진득한 면이 있잖아요. 불풀장을 싫어했지만 조금씩 천천히 노출하면서 공으로 노는 재미를 알고 친구가 좀 어색했지만 먼저 말 건 친구랑 계속 말하고 놀이하면서 신나게 놀이하는 놀이 친구가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사회화되면서 점점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게 될 거예요.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톡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